안녕하세요. 마이에이TV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항암에 대한 얘기긴 한데요. 제가 3번의 수술을 참 많이 강조하죠. 그거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3번 수술하고 하고 느낀 것이 뭐냐면요. 제가 처음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을 했다면 제가 3번의 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요, 이 처음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요, 유방암보다는 수술한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컸어요. 자궁 쪽으로 가서 하혈도 엄청 많이 했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는 이상한 그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고요. 제가 다시 기력을 찾는데도 몇 년이 걸렸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항암을 딱 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요, 감기약인 항생제 하나만 먹어도 온몸이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독한 항암제를 먹었다면 저는 암이 다시 재발했다면 온몸에 다 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2번째, 3번째 암이 왔을 때 2번째, 3번째 지금처럼 작은 암이 아니라 온몸에 다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였을까라는 의문을 솔직히 여러 번 가져봐요. 아니, 자주 가져봐요. 제가 2번째 수술하고 3번째 수술하고 또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도요. 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시죠? 항암을 하는 도중에 암이 퍼지면요. 이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요. 그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면 모든 치료가 끝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나면 암이 다 사라지고 모든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들만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수술하고 2년 9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했잖아요. 그때의 크기도 제가 처음 수술할 때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땐 이 하나에 뭐 이렇게 줄기가 쭉 옆으로 퍼졌다 그래서 처음보다 좀 길게 2.7cm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어느 정도 견딜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지, 만약에 항암에서 몸이 너무 지쳐있거나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다면 아마 그게 폐건, 간이건 다른 데 전이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고요. 그거는 제 상상이 아니라 제가 6년간 병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본 판단이고요. 그리고 자료들, 이런저런 자료들에서 본 내용들을 결합해 봤을 때 그냥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2번째 수술하고 1년 후에 바로 건강검진에서 나왔잖아요. 그때는 정말 작은 크기로 나왔어요. 0.3mm라 그래서 정말 작아요. 그리고 제가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뭘 여쭤봤냐면요. 선생님, 이거는 0.4mm, 4cm죠? 0.4cm는 몇 기에 해당이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기수가 없어요. 재발이 됐는데 기수가 어디 있어요? 웃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발이 되면 무조건 4기이거나 말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2번도 아니고 3번이기 때문에 이 기수라는 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항암을 해서 고통을 못 이기거나 먹지를 못해서 기운을 찾지 못했거나 또 이런 상태에서 방사선을 해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됐다면 저는 아마 이 암이 다시 왔다고 하면 온몸에 다 퍼지는 거는 물론 뼈까지도 의심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저의 그냥 가정이고요. 제가 가장 이제 병원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답답한 게 뭐였냐면요. 처음에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나시면요. 아, 정말 내가 돌아다니면서 항암하는 도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발이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왜 항암을 했을까 하는 분도 계시고, 아, 왜 자꾸 그럴까라고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라고 했을 때 처음 항암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니 항암하는데 왜 재발을 해요? 아니 암을 치료하는 도중에 왜 재발이 돼요?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러면 너무 깜짝 놀래요. 아니 항암하다 재발하는 확률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지금 치료 과정에 어떻게 재발이 돼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면 암의 모든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항암이 시작되고 나면 저는 다시 모든 저의 몸을 다스려야 되는 게 이 암에 대해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설득할 수가 없는데요. 아직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요. 저는 그분에게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재미의학 박사인 조한경 원장님이신데요. 이 유튜브 제가 지금 올리는 유튜브에도 그분이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암에 관련한 강의나 유튜브를 올리셨는데 저는 그분 거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첫 번째,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전에 해야 할 질문들 해서 그것들을 나열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암 치료 전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 10가지 등과 이런 것을 방송과 유방암의 실제 생존율 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암의 근본 원인을 바꿀 치료법, 음식을 바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는 게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병원의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는 보존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항암과 방사선은 독약이다. 독약을 본인 몸에 쏟아 붓기 전에 반드시 항암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대 가능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질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암을 하지 않았을 때 선택 가능한 치료에 대해 꼭 질문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중간에 말씀하신 게 참고로 서울대병원 부원장이자 전 대통령 주치이신 고창수 박사님은 평생 3번의 암이 걸리셨대요. 근데 그분도 3번 모두 수술만 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도 그분은 80세 넘어까지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이 3번째 또 뭐라 그러셨냐면요. 현재 항암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는 20-30%에 불과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번째 이분이 말씀하신 게요. 항암제 시장은 산업화되어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어요. 현재 의사가 의약 분업에 걸치지 않고 수익을 가져가는 유일한 약이 항암제래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박사 조한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항암제를 많이 처방하면 의사의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가 지금 현 구조라고 하네요. 대학병원에서 항암제 치료를 없애면 병원의 재정은 파산난다. 병원과 의사의 선의를 바라지 말고 환자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분 말씀하신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항암제 치료가 암 줄기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인지를 물어봐야 한대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포, 마지막까지 있는 암의 줄기세포를 없애야 된다고. 이게 없으면 계속 재발이 된다니까요. 그게 남아있으면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죠. 저같이 다 제거했어도 저는 암인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재발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없을 때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인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항암하시기 전에는 꼭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고요. 이 박사님, 조한경 박사님의 책도 그 다음에 그 유튜브도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만 줄이고요.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